안녕하십니까.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문한나입니다. 앞서 호주의 산업별 기구의 정책발전 동향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어서 영국의 산업별 기구의 정책발전 동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NOS 관련 정책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OS 정책의 도입 및 변화입니다. 1980년대 영국은 직업교육제도와 자격제도를 개편을 시작하였고요.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업무 역량을 체계화한 National Occupational Standards를 개발을 했습니다. NOS를 기반으로 직업교육 훈련을 실시하고 자격 개발을 하였고요. 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을 도입을 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변화의 시기입니다. 1990년대 영국은 직업 자격 제도와 학교 교육 과정 사이에 어떠한 연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기 위해 70여 개 이상의 산업별 훈련 기구 NTO에서 NOS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요. 이러한 NOS 개발의 과정에 산업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약 25개의 Sector Skills Council SSC를 설치하고 SSC에서 NOS 개발을 시작을 하였고요. 자격 개발과 관련하여서 SSC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SSC가 잘 작동될 수 있는 성과 관리도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NOS 개발이 이제 수요자 중심에서 노동시장, 산업별, 섹토럴 레이버 마켓으로 좀 점진적으로 변화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현재는 SSC에 대한 재정 지원이 중단이 된 상황이고요. 잉글랜드에서는 NOS 활용을 자율성에 기반을 해서 자율적으로 사용을 하도록 한 상황이며 또 새로운 도제훈련 기준을 마련을 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을 좀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스코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교육훈련과 자격을 제시하는 표준으로 NOS를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와 관련해서는 교육부가 NOS 개발, 그리고 도제 훈련, 자격 개발, 숙련 기술 이런 전반적인 티벳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NOS 개발과 관련해서는 UKCS가 총괄 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SSC를 이제 인허가하고 감독하고 지원하는 역할, 또 영국의 노동시장과 숙련 관련된 이슈를 정책적으로 자문하는 역할, 그리고 NOS 개발을 총괄하는 역할을 그동안 해왔는데요. 2016년 9월에 UKCS가 해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잉글랜드에서의 이제 SSC를 감독하던 UKCS는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Skills Development Scotland라고 이제 SDS가 2016년 11월부터 UKCS가 하던 NOS 개발을 담당을 하고 있고 NOS의 지원이라던가 질관리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SSC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ISC와 유사한 기구인데요. NOS를 개발을 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자격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NOS의 활용과 관련해서는 이제 영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격의 국가이다 보니 자격의 관리 감독이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의 감독 기구가 존재를 하는데요. 이 기구에서는 이제 자격을 승인하고 자격의 질 관리, 자격의 검정기관 관리 감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는 공통된 자격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자격의 관리는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스코틀랜드의 경우는 이제 다른 지역과 유사하지만 잉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와는 다른
독립적인 자격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잉글랜드의 어브퀄에서는 자격에 관한 규정을 제시하고 자격 수여 기관을 선정하고 평가하고 인증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검정하는 기관이 별도로 존재하는데요. 어워딩 오거니제이션에서 이제 자격 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SSC와 협업해서 자격이 필요한 분야들을 이제 발굴해내고 인력의 수급 전망이라던가 어떤 교육훈련 요구 분석 자료들을 참고해서 자격이 필요한 분야들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자격 개발, 평가, 인증 이렇게 승인받은 자격을 가르치는 교육훈련에 대한 인증, 감독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또한 자격의 품질 보증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을 기준으로 약 160개의 자격 검정 기관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훈련 기관에서는 이제 자격 검정 기관에서 교수 요목을 제시하면 이를 기초로 하여서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한 수시로 취업처라던가 교육을 위탁하는 곳에서 요구하는 산업계가 요구하는 것을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이제 SSC 단위에서 들여다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각 SSC마다 좀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크리에이티브 스킬셋, 이 영화 매체 관련 SSC에서는 이제 영화산업훈련위원회를 중심으로 하위 섹터에 이제 분과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전문성을 가진 그런 위원회들이 본위원회로 구성이 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본 조직의 거버넌스 체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와는 별개로 이제 자문그룹을 형성을 해서 연구 관련 자문그룹, 프로젝트 수행 관련 자문그룹, 또 산업계 전문 자문그룹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거버넌스 체계를 이원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너지 및 설비 관련 SSC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설비 스킬 파트너십을 이제 체결을 하는데 각각의 해당 섹터의 전문 그런 기구들을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섹터가 대표하는 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거버넌스 체계가 운영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SSC는 이 거버넌스 체계를 활용을 해서 전문성 확보와 대표성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그 NOS 그리고 학습 모듈, 자격, 학위, 교육과정과의 관계입니다. 영국은 이제 자격의 국가이다 보니 그 NOS가 자격 취득을 위한 토대가 되었고 이 영국에서의 자격 체계는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술 자격, 그리고 직업 자격이 국가 자격 체계라는 하나의 큰 통합적인 틀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퀄리피케이션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러한 다양한 영역의 중등교육, 고등교육, 기술 자격, 그리고 직업 자격이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영국의 자격 체계가 그 QCF, Qualification Framework, Credit Framework에서 이제 RQF 자격으로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시는 것처럼 그 자격의 사이즈 그리고 레벨마다 이 자격을 다르게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QCF가 어떠한 규제적인 그런 속성의 자격 체계였다면 RQF는 자격을 하나의 도구, 툴로서 접근을 하면서 보다 실용적인 자격 체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지금 이 책꽂이 하나의 책장인데요. 이 영국의 자격 체계가 하나의 책꽂이 형태의 자격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별로 자격이 배치가 되고 또 수준별로 자격이 배치가 되는데요. 수준이라고 했을 때에는 자격의 난이도라던가 복잡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이즈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자격을 학습하는 데 필요한 시간, 그리고 이 자격 시험을 치르는 데 필요한 시간을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즈별로 그리고 레벨별로 이 약간의 책꽂이 형태로 자격이 체계화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IQF 개념 도식에서 제시된 것처럼 영국의 자격이 이렇게 변모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특징은 NOS 자체의 수준이 부여되지 않고 이제 NOS가 조합된 자격의 수준에 수준이 부여가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격을 인증할 때에는 결과 중심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 교육 과정이나 이런 자격 과정이 없이 시험이라던가 어떤 포트폴리오, 현장 활동을 확인하는 형태로 자격을 이수할 수가 있고요. 또한 최근에 영국에서는 이제 국가 주도의 어떠한 자격 체계보다는 기업과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의 개설과 운영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자격을 새롭게 신설하고 개설한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시장 성과 측면에서도 NQF의 1수준과 2수준의 자격 취득 비율이 높지만 사실상 3수준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소득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 지원 현황입니다. 영국은 2002년에서 2004년 사이에는 25개의 SSC에 이제 매년 약 200만 파운드, 한화로 27억 8천만 원을 지원을 했었는데요. 2015년 이후로는 이러한 SSC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민간 기관과의 경쟁 입찰을 통해서 NOS 개발을 참여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교육 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매년 32억 파운드를 직업교육 훈련 기관과 사업주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한화로는 약 44조 581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2016년 기준으로는 도제훈련에 대해서 12조 817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성인교육의 경우는 15억 파운드, 약 한화로 20조 897억 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이한 사항은 2017년부터 연간 급여 30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서 도제세를 부여를 하고 있는데요. 급여 총액의 0.5%를 도제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활용해서 기업이 도제훈련생 고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NOS 개발 지원과 관련해서 2016년에는 약 한화로 14억 정도의 NOS 개발 개선을 지원을 했고요. NOS 신규 보안 개발의 단가는 한화로 약 1,400만 원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이 SSC에 대한 재정 지원이 어느 정도 중단이 되었지만 그래도 신규 보안에 대한 재정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쟁점 및 시사점입니다. 잉글랜드에서는 이제 NOS 개발이나 예산 지원을 좀 줄이고 새로운 자격을 개발할 때도 NOS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 의무화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코틀랜드나 웨일즈, 북아일랜드에서는 NOS를 활용하고 이를 토대로 이제 관련 제도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가의 산업 구조라던가 산업 분야의 특성, 직무 수준에 따라서 NOS를 개발을 할지 또 이를 적용할지 여부를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NOS 개발에 있어서 산업계가 합의를 할 수 있는 분야와 그렇지 않은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NOS 선정 시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계의 요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NOS와 자격의 형식이 다양화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해지는 형식을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NOS의 적용 여부라던가 어떠한 범위 선택에 유연성을 부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의 이제 티벳 시스템은 도제훈련 중심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성과 분석을 위해서 자격 취득 비율이라던가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효과라던가 그리고 사회 이동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국의 직업훈련의 정책 동향을 요약을 해보자면 영국은 이제 NOS를 선택적으로 적용을 하는 것을 허용을 하고 있고요. GCSE라던가 A레벨 그리고 실용기술 자격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하고 있고 2017년도까지 QCF를 RQF로 전환하는 작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제 기반의 다양한 자격을 국가 자격으로 수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새로운 도제 제도 운영 기관인 Institute for Apprenticeship을 현재 설치한 상황입니다. 이제 그 NOS를 활용한 평가의 결과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독립된 평가기관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러한 자격의 질 관리를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서 이제 오브콜의 전문성 향상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자격의 국가인 만큼 자격과 자격의 설계 그리고 체계 개발에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